안녕하세요. 저희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자동차 휠 디자인 최적화를 주제로 연구한 도경록, 윤현호, 남국혁, 이상욱입니다. 먼저 저희 연구 내용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. 저는 저희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기계학습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. 기계학습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이 중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지도학습은 훈련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내기 위한 기계학습의 한 방법입니다. 다시 말해서 기계학습 모델에게 저희가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인풋 데이터와 함께 해당 데이터에 해당하는 라벨 데이터를 함께 제시해주는 방법이죠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모델에게 고양이의 사진을 주고, 이 사진은 고양이의 사진이다, 그리고 사자의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사자의 사진이다,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면 나중에 그 모델은 다른 임의의 동물의 사진을 주면 그 동물의 사진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러한 지도학습에는 크게 분류와 폐기의 방법이 존재합니다. 먼저 분류는 해당 데이터를 2개 이상의 그룹들을 포함시켜 분류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회귀는 인풋 데이터의 특징을 토대로 값을 예측하는 것인데, 결과값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분류에 비해서 회귀의 방법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값을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. 저희가 데이터셋의 휠 구조를 통해 주어지는 휠에서의 강성과 부피에 대한 연속적인 결과값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회귀의 방법이 사용됩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계학습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연구에서 또 중점적으로 사용했던 유한요소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요소법이란 기본적으로 현미분 방정식이나 적분 등의 근사해를 구하는 한 방법입니다. 저희가 연구 과정에 있어서 타이어 휠의 강성을 구할 때 수치 해석 기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한요소법이 있는데, 이는 미분 방정식 등의 수학적인 표현을 행렬식으로 변환하여 근사적인 해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. 애초에 타이어 휠 강성을 구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지만, 저희는 이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딥러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저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이는 나중에 연구 방법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. 그래서 먼저 CN이라는 것 자체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컨볼루션 단계와 풀링 단계가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럼 대표적으로 사용됐던 예시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해볼까 생각해서 나온 게 M리스트라는 건데요. 이 M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8픽셀 곱하기 28픽셀짜리의 사진으로 인풋이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는 0부터 9까지에 대한 어느 이 안에 무엇에 속하는가에 대한 확률값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. 이래서 컨볼루션 단계와 풀링 단계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, 이 컨볼루션 단계의 특징에서는 패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 픽셀 이제 테두리에 0이라는 의미 없는 픽셀을 부여해줘서 이 인풋에 들어있는 이 자료 데이터가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게, 그리고 손실되지 않도록 크기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반대로 오히려 풀링에서는 크기를 줄여주기도 하는데, 이 크기를 줄여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특징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특정 픽셀의 크기를 잡고 줄여주는 단계이기도 합니다. 이 컨볼루션 단계와 풀링 단계에서는 적절한 접이 필요하게 되는데, 그러지 않게 되면 오히려 과접합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픽셀의 데이터가 이런 꼴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고요.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어떤 구조의 CNN을 이용해야 저희가 오차율도 적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최초로 이제 오차율이 10%대로 줄었다는 그 알렉스넷의 구조를 이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. 이 알렉스넷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그리고 3개의 풀 컴플리트 레이어로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, 이 여기서는 특별하게 활성화 함수가 렐로 함수와 시그노이드 함수가 사용되게 됩니다. 이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데, 실제로 저희가 이 한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이어지게 될 때는 이제 행렬 값을 통해서 변환이 되게 됩니다.
하지만 행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선형인 자료가 행렬을 통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선형을 유지하게 된다는 특징이 존재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선형적인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를 저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 활성화 함수, 비선형적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림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림이란 이제 타이어의 그 안쪽 틀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를 폴링해서 모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풋으로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 셋을 통해서 이 픽셀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만들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웃풋을 가질 때는 부피와 그리고 이제 강성을 따질 텐데, 부피 같은 경우에는 코드적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었지만 강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측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타이어의 힘이 작용할 때 저희는 크게 이 두 가지 마찰력과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았을 때 마찰력은 X축으로 작용하고 중력은 Y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. 이를 통해서 이 타이어 전체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있을까 했을 때 구하는 것이 바로 유한요소법입니다. 이 유한요소법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전체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을 계산하는 대신 이 메쉬 상태로 이 잘게 보시게 되면 이 잘게 쪼개졌는데요. 이 잘게 쪼갠 것을 각각 어느 정도로 이제 부피가 변하는지에 대한 수치적인 계산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모두 더했을 때 결과값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림도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에 비해서 이제 노란색, 빨간색이 많이 변하는 것이고요. 이 그림 같은 걸 좀 자세히 더 보여줄 수 있는데 이 한 칸 한 칸이 이제 메쉬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힐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, 지금 이 색이 밝을수록 많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단위는 여기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해본 실험 결과인데요.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 셋, 그 림들의 데이터 셋의 실제 강성과 예측 강성을 계산해서 차이를 구한 이 표입니다. 이게 이 안에 차이 평균이 나와있고, 이게 저희가 차이가 다른 예시에 비해서 좀 크게 나왔는데 이게 저희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잠시만요.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 학습시킨 데이터 양이 적고, 또 저희 알고리즘의 구조가 오차율이 좀 큰 알고리즘이어가지고 좀 차이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이 전에 코드를 나타낸 그래프 두 개인데, 얘 가로축은 반복 횟수고 둘 다, 위에는 세로축이 RMSE, 그러니까 표준 제곱근 편차 그거고, 아래는 손실입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반복 횟수가 늘어날수록 RMSE와 손실이 주는 그런 그래프 개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겐 등의 향후 연구를 통해 휠 디자인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. 생산적 적대의 신경망을 통해 부피를 유지하며 더 나은 강성을 보이는 새로운 휠 디자인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유한요소법 없이 임의의 휠에 대한 강성값을 CNN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임의에 주어진 휠에 대한 강성값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